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37일차 아침 영상 시작할게요. 어저께 특별회계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에 대한 얘기들 들어갔는데, 예산에 이렇게 무작정 겁을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예산은 지금 이 문제풀이 영상보다는 재무행정 뽀개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라이브 특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예산에 다양한 쟁점들 되게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 기본 내용 강좌를 꼭 듣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산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푸시면 정말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려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기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금은 아시겠지만 재정을 되게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서 뭔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기금 관리 주체는 당연히 기금을 안정성 있게, 유동성 있게, 수익성 있게, 공공성 있게.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고려해서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기금 관리 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이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 예산에 대한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기금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도 당연히 기재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제출을 해서 기재부가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예산하고 똑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것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일단 예산에 준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금도 만약에 기금을 감액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시킨다. 자, 새로운 과목을 설치한다. 액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미리 동의를 해줘야지만 국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자,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 운용 계획안, 그죠? 기금 운용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냐면 예산안과 똑같은 일자에.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좀 여러 개가 있어. 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안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얘기했던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가 채무관리 계획도 해야 되죠. 국가 채무관리 계획 수립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이렇게 네 가지의 문서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 가장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서죠.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에서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3번 정답되는 건 4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자, 104번 가볼게요. 104번 통합재정 문제고요. 출처가 빠졌네요. 이게 바로 23년 국가 구급 문제입니다. 국가직 구급에서 출제가 됐던 통합재정이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통합재정은 일단 경상적인 형태의 거래와 자본적인 형태의 거래 모두 다 포함됩니다. 세입도 경상세입, 자본세입, 세출도 경상세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그래서 통합재정을 만약에 우리가 수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다 더해요. 일단 경상적인 세입, 그 다음 자본 형태의 세입, 이걸 다 더하고요. 이거 플러스 그 다음 세출을 일단 다 빼줘야죠. 세출 어떻게 빼주느냐. 경상세출, 경상지출 빼주고요. 자본지출 빼줍니다. 자, 그러고 융자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융자지출을 빼주죠. 융자지출도 지출로 보죠. 그래서 융자가 회수되는 것을 다시 플러스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특강할 때도 라이브 특강 지난주에 했었던 특강할 때도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강 다시 듣고 오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는 선지고요. 통합재정 범위, 이게 GFS 01 기준으로 바뀌어서 참 이슈가 많았죠. 일단 중요한 건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공기업부문 아시겠지만 금융적인 성격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비금융 성격에 훅 넘어갔어요.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비금융 성격의
공기업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기업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비금융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GFS, IMF가 제시했었던 통합재정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GFS 01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입니다. 맞고요. 이 통합재정은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를 제외합니다. 세입 세출을 순계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제가 순간 영상을 촬영을 하다가 약간 버퍼링이 걸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혹시 버퍼링이 조금 걸렸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론입니다. 자, 통합재정까지 하고 예산 이론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예산 이론의 점중주의 예산 이론. 점중주의하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합리주의 예산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중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 이 예산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점중주의 예산 이론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고요. 자원이 부족해도 이미 점중주의의 특징은 이전에 만들어진 예산의 기득권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늘릴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예산은 그대로 인정,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수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서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우리 점중주의 예산 이론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 예산 이론. 그래서 요거는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점중주의의 특징이라고 설명해야 되고요. 오히려 점중주의는 이걸 강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건 합리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합리주의가 보통 쓰는 표현이 선형 과정,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진행하죠. 점중주의에 대해 쓰는 표현이 보통 선형 함수, 이전에 있었던 기득권 인정하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 Y, 전년도 예산 X라고 얘기한다면 1.05X, X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점증하게 되는 상관관계가 설명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번, 요거 현재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우리 점중주의 예산은 예산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전에 있던 기득권을 다 인정하고 거기에 추가하기 때문에 늘 점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긴축 재정 시의 예산 행태를 그래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산에 감축이 좀 심해. 그래서 전년도 예산의 기득권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합리주의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선지는 3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05번까지 정리를 하면 37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50일 대작전이었는데 37일이니까 이제 횟수로 올라가는 게 물론 횟수를 딱 지키지 않고 저희는 지방직 날까지 영상을 올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제깍제깍 가고 있습니다. 되게 불안하고 힘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일상을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일상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파이팅해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안녕.